안녕하세요. DSBA 랩 세미나의 이번 발표를 진행하게 될 김영석 박사과정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폴링 베이스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로 최근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그래프 뉴럴 분야에서 이미지 처리에서 활용되고 있는 폴링 기법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두 가지 논문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그래프 뉴럴넷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논문인 그래프 유넷, 그리고 두 번째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연구인 셀프 어텐션 그래프 폴링이라는 두 가지 논문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로 간략하게 그래프 뉴럴넷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프 뉴럴넷의 기본적인 노테이션은 크게 인접 매트릭스와 그리고 해당하는 노드의 피처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해당하는 노드들 간의 관계를 그래프를 학습한다거나 혹은 노드들로 구성된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학습하는 이 두 가지로 구성될 수 있는데, 결국엔 학습에 사용되는 건 노드들 간의 인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인접 매트릭스, 그리고 그 해당하는 노드들의 실제 피처 같은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노드 피처 매트릭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크게는 그래프 뉴럴넷이 퍼 그래프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으로 그래프 전체를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또 다른 접근법으로는 하나하나의 노드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퍼 노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래프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의 태스크는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이나 혹은 리그레션이 될 수 있으며, 이외로 노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의 태스크들은 노드 하나하나를 클래시피케이션하거나 해당하는 노드의 어떤 수치값을 예측하는 리그레션, 혹은 노드 간의 연결성 여부를 판단하는 링크 프리딕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 그래프를 생성해서 그래프를 학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어, 어떤 노드들 간의 연결성을 그래프로 생성하고 그 그래프를 학습하면서 해당하는 노드의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의 한 예시를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GCN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GCN은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약자로, 우리가 이미지에서 활용되는 컨볼루션 뉴럴 연산을 그래프 도메인으로 가져와서 해당하는 노드 간의 연결성을 컨볼루션 필터를 통해 학습을 하고, 해당하는 노드의 리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아래와 같은 어떤 일정 공간의 인베딩 스페이스의 리프레젠테이션이 학습되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란 일반적으로 그래프를 벌텍스와 엣지로 구성되는 어떤 피처들인데, 결국에 인풋에는 해당하는 노드들의 어떤 피처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피처 매트릭스는 노드의 수와 그 해당하는 노드의 피처의 입력 변수의 수인 n 곱하기 d의 그 구조를 가지게 된다면, 이에 더불어 해당하는 노드들, n개의 노드들 사이에서 인접 행렬은 n by n이 되겠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만약에 로드 클래시피케이션 혹은 노드 리그레션이라면 해당하는 로브 레벨에서의 출력값을 어떤 일정 실수 공간 n 곱하기 f 차원에서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태스크에 대한 로스 값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레이어에서는 층을 쌓을수록 이런 컨볼루션 필터를 쌓아가거나, 혹은 어떤 컨볼루션 필터뿐만 아니라 이제 추가적인 다른 어떤 장치가 있다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레이어 와이즈를 하면서 결국엔 다음 층으로 계속 그 리프레젠테이션을 프로파게이션하고, 또 이를
그래프를 학습하는 그래프 뉴럴넷을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그 손실함 값을 백프로파게이션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 학습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GCN, 즉 그래프 컨볼루션 뉴럴넷의 개념은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프상의 해당 노드의 어떤 레이턴트 벡터를 해당하는 그래프의 주변 이웃 노드들의 어떤 정보의 서머리 어그리게이션을 통해서 해당하는 우리가 타겟하는 어떤 특정 노드의 리프레젠테이션을 다음 레이어로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실제 아래의 예시를 보면 저희가 N6이라는 어떤 특정 노드의 리프레젠테이션은 주변 이웃 노드들 간의 정보를 활용한다면 어떤 A라는 인접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N6이라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N6번째에 있는 인접 행령을 통해서 N6이 어떠한 것들과 인접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인접 행렬과 웨이트 매트릭스를 곱하여 실제로는 이런 식의 연산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레이어 와이즈로 넘어간다면 인접 매트릭스와 어떤 그에 관한 웨이트들의 값이 다음과 같이 반영이 돼서 노드 피처 매트릭스를 통해서 실제 다음 레벨에서의 리프레젠테이션이 학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이어 와이즈하게 계속 층을 쌓아나가게 되면 가지는 장점이 리셋티드 필드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특정 노드들이 결국엔 레이어 와이즈를 하면은 처음에 만약에 저희가 참조하고자 하는 이웃 노드의 수를 1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이 특정 노드의 주변에 이 세 개의 노드들의 정보만을 어그리게이션해서 다음 층으로 전달하게 된다면 두 번째 층에서는 이게 좀 더 확장돼서 이게 리셋 필드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홉 단위에서는 두 개의 홉을 건너뛴 노드들의 정보까지 어그리게이션해서 다음 레이어의 리프레젠테이션에 반영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GCN에서는 실제로 레이어를 많이 쌓아갈수록 리셉티브 필드 측면에서는 광범위한 정보의 어그리게이션을 통해서 어떤 정보의 축약이 가능하게 되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문제점이 최근 다수의 연구에서 이러한 그래프 스트럭처를 학습하고자 해서 이 층을 레이어와이즈하게 계속 쌓아나가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노드200 GCN, SGCN 같은 경우도 이 레이어를 층을 쌓아서 실제로 그래프로부터 어떤 글로벌한 스트럭처 정보를 학습해서 리프레젠테이션에 반영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학습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등장하는 문제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국 그 해당하는 노드의 이웃 정보만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어그리게이션 하다 보면 이런 오버스분딩 프로블렘이 발생할 수 있고 혹은 그 저희가 학습하고자 하는 그래프의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실제로 레이어 와이즈를 진행하고 실제로 얘를 백프로파게이션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일정 수준까지밖에 학습이 진행된 이후엔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어떤 특정 바틀렉이 걸려서 더 이상 그 로스 값이 줄지 않고 이렇게 학습이 더디게 진행되는 서스펜디드 애니메이션 프로블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프 버트라는 모델에서는 다양한 어떤 포지션 인베딩 방법론과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는데요. 추가적으로 이러한 레지듀얼 커넥션 혹은 스킵 커넥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커넥션을 통해서 어, 오버 스무딩 프로블럼과 서스펜디드 애니메이션 프로블럼을 해결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전 세미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금일 제가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연구는 이러한 그래프 뉴럴넷에서 앞서서 소개시켜드린 그런 트랜스포머 기반의 NLP의 그 방법론을 그래프에 활용한 사례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이미지 처리 분야에서 활용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이 풀링 메소드를
실제로 그래프 도메인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대표적인 논문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논문은 그래프 유넷입니다. 그래프 유넷은 유넷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이 유넷은 실제 이미지 분야에서 과거 제한됐던 어떤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의 한 프레임워크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티베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지는 일종의 로컬리티가 잘 정의된 그래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좌측 상단에 보면 이러한 이미지가 픽셀 단위로 있다면 해당하는 픽셀 단위에서는 각 이미지 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해당하는 이미지의 픽셀이 가진 로컬리티가 잘 정의된 어떤 특정한 형태 그래프로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일반적인 그래프들은 해당 노드의 로컬리티 정보가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주변 노드들 간의 연결성을 통해서 저희가 로컬리티 정보를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런 기존 이미지에서 활용되는 풀링 혹은 언풀링을 수행하기에는 이런 로컬리티 정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래프 관점에서 결국에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은 이미지 분야에서는 어떤 이미지 하나에 대한 클래스를 판단하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어떤 특정 그래프상에서의 노드를 예측하는 것은 특정 이미지상에서의 어떤 픽셀이 어떤 클래스 레이블을 가지는지를 예측하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015년에 이미지 분야에서 유넷이라는 연구가 소개되겠는데요. 실제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목적으로 제한된 엔드-투-엔드 방식의 플리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모델의 구조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특유의 이러한 U자형의 프레임 구조에 의해서 유넷으로 정의가 되고 있는데요. 유넷의 구조를 크게 반으로 나누면 컨트랙팅 패스와 익스펜딩 패스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컨트랙팅 패스에서는 입력 이미지의 컨텍스트를 추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돼서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넷처럼 VGG 기반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트랙팅 패스에서의 특징은 각 컨트랙팅 스텝마다 이러한 맥스 풀링 과정,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토픽 중 하나인 이 맥스 풀링의 과정에서 맥스 풀링을 통해서 피처의 맵을 쿠키를 축소하는 과정을 가져가게 됩니다. 반대로 익스펜딩 패스 과정에서는 좀 더 세밀한 로컬라이제이션을 위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피처 레벨을 계속해서 풀링 과정을 통해서 높은 차원의 채널을 갖는 그런 피처 맵들을 업샘플링을 통해서 기존 하위 레벨의 차원과 특징 맵을 결합하는 과정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익스펜딩 스텝마다 우리는 업 컨볼루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연산을 수행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 익스펜딩 스텝과 컨스트럭팅 패스 간의 시점마다 이러하게 다음과 같은 그 업컨분의 특징 맵과 컨트랙팅 패스 간의 특징 맵을 결합하는 이러한 스킵 아키텍처를 이 해당하는 유닛에서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짐으로써 가지는 장점은 얇은 층의 파인 로케이션 정보와 깊은 층의 글로벌 시멘틱 정보를 결합하는 스킵 아키텍처를 가지는 장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이미지 픽셀 혹은 텍스처 단위에서의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로컬한 디테일들과 혹은 이러한 디테일들이 모아서 구성되는 어떤 글로벌한 어떤 앱스트랙트를 함께 반영해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의 태스크를 좀 더 잘 해보겠다라는 게 이 유넷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CNN 구조 안에서 피처의 하이러키의 결합은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필요한 로컬라이제이션과 컨텍스트 정보를 함께 반영하는 것을 컨트리뷰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제가 준비한 이 논문에서는 그래프 유넷에서 이 유넷을 차용해 왔는데요.
결국엔 기존의 UNN에서의 컨볼루션 연산은 그래프 컨볼루션 뉴럴넷에서의 레이어로 대체가 될 수 있을 거며, 기존의 이러한 풀링 레이어에서의 역할을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그래프 풀링 레이어를 통해서 대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언풀링 레이어에서, 즉 업샘플링 과정에서는 그래프 언풀링 레이어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대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풀링 레이어에 대해서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일종의 P라는 특정 벡터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얘는 프로젝션 벡터로서 우리가 트레인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되는 일정의 벡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풀링 레이어에서는 어떤 학습이 가능한 프로젝션 벡터 P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노드, 그러니까 저희가 피처를 다음 레벨에 보내고자 할 때 그 주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 K가의 노드를 선택해서 다음 이 탑 K를 선정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선택된 노드만을 활용해서 저희가 부분 그래프를 새로 구성하게 되고, 이런 부분 그래프가 결국엔 이미지에서의 풀링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일종의 학습을 위한 트레이닝 벡터인 P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탑 K를 선정하게 되면, 이러한 탑 K는 기존 인접 행렬 매트릭스에서의 이 탑 K에 해당하는 인덱스들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네. 이를 통해서 실제 인접 행렬 매트릭스에서 해당하는 노드들 간으로만 구성된 인접 매트릭스 AL-1을 다시 구성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피처 매트릭스에서는 해당하는 중요 K개의 노드만 선택해서 IDX에 해당하는 IDX에 해당되는 피처 매트릭스만 추출해서 X 틸다를 가져오고, 실제 저희가 트레이너블한 P를 통해서 저희가 산출한 Y와 다 프로덕트를 통해서 해당하는 XL 플러스 1이라는 다음 레벨의 피처 매트릭스를 새로 구성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수식을 통해서 알아본다면, 실제 Y는 저희가 트레이너블한 벡터라고 간주하는 P를 통해서 P 논분의 XLP1 해당하는 통해서 산출하는 어떤 스코어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스코어 값인 Y를 통해서 저희가 실제로 클로즈니스 스코어를 추정을 하게 되고, 이러한 클로즈니스 스코어를 통해서 만약에 K가 2라면 가장 클로즈니스 스코어가 높은 두 개의 노드를 선택적으로 인덱스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인덱스를 통해서 시그모이드를 통해서 Y 틸다를 구하게 되고, 다음 레벨의 피처 맵을 구성하는데 이 부분이 활용이 되게 됩니다. 또한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인접 매트릭스를 통해서 저희는 AL 플러스 1을 새로운 인접 행렬 매트릭스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와 별도로 이 컨스트럭팅 패스에서의 풀링 레이어 역할과 대칭되는 익스펜딩 패스에서는 이 그래프 언풀링 레이어가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풀링과 오리지널 스트럭처의 복원을 위한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실제로는 그래프 풀링 레이어에서 선택된 노드 정보를 가지고 기존의 그래프 위치에 해당 노드를 복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선택되지 않은 노드의 벡터를 단순히 제로 벡터를 통해서 활용하게 되고, 만약에 앞서서 기존 풀링 레이어에서 선택된 노드의 경우라면 해당하는 XL의 피처 맵을 그대로 가져와서 복원하는 데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프레임워크를 좀 크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U자형의 그 프레임과 스키 커넥션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래프 UN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GCN 연산을 하고, 해당하는 특정 노드와의 클로즈니스 스코어를 추정하는 Y를 통해서 새로운 서브 그래프인 이 해당하는 서브 그래프를 풀링하는 관계를 가져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GCN을 또 하고 풀링 레이어를 거쳐가고, 그래서 기존의 이미지에서 컨볼루션 레이어의 연산과 풀링 레이어 연산을 번갈아하는 과정을 동일하게 수행한다면, 반대로 이제 익스펜딩 패스에는 해당하는 노드의 정보들을 기존 노드 레벨에 복원시키는 이 G-언플링 과정을 가져가게 되고, G-언플링 과정에서는 만약 선택이 되었다면 해당하는 피처 매트릭스를 가져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의 제로 벡터인 피처 매트릭스를 가져가게 되고, 이걸 다시 컨볼루션 연산을 하고 다시 언플링 과정을 하고, 이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가져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만약에 인코더 단계에서는 그래프 풀링과 GCN 연산을 수행하게 되며, 디코더 단계에서는 로우 레벨의 스파셜 피처 맵과 상위 레벨에서의 글로벌 컨텍스트 피처 맵을 결합하는 이러한 스키 커넥션 구조를 가진 게 그래프 유닛의 아키텍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그래프 유닛에서는 몇 가지 트릭을 함께 학습하는 데 활용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래프 커넥티비티 어규멘테이션 비하 그래프 파워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그래프 연산은 주변 노드의 정보를 어그리게이션 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당하는 풀링된 서브 그래프는 특정 주변 노드만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된 특정 K개의 노드만을 통해서 그래프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해당 논문에서는 선택된 노드 간의 연결성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그 인전 매트릭스에서 세컨드 그래프 파워를 수행해왔다고 합니다. 세컨드 그래프 파워는 결국에 인전 매트릭스의 제곱값을 실제 다음 레이어의 다음 레벨 값의 인전 매트릭스 서브 그래프로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임프로브드 GCN 레이어를 위해서 일반적인 GCN 연산에서는 단순히 A 틸다를 특정 인접 행렬과 자기 자신의 노의 피처를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셀프 루프를 활용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해당 노드를 피처에 대한 가중치를 더욱더 반영하기 위해서 셀프 루프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값을 실제 A 틸다 값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 유닛의 실험 세팅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해보았는데요.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는 사이테이션 네트워크 대표적인 데이터셋 3개, 코라와 사이트스와 펌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성능을 평가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인트로에서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그래프 와이즈 태스크에서는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로서 다음과 같은 단백질 혹은 분자식 관련 데이터셋 3가지를 통해서 이에 대한 성능을 검증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하는 그 논문의 이게 시점에서는 해당하는 그래프 GU넷이 자신들의 연구 방법들이 기존 디버크나 혹은 GCN 혹은 글로벌 GAT의 방법론 대비 세 가지 데이터셋에서 모두 소타의 성능을 거졌다고 해당하는 논문에서는 소개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프 와이즈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도 해당하는 논문이 콜랩이라는 데이터셋을 제외하고는 그래프 유닛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거두었다고 해당하는 논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여기서 소개시켜드리는 이 디프플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그래프를 사전에 어느 정도 클러스터링하고 레이어 와이즈를 진행하고 그래프를 학습하는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존 이 그래프 유닛 전에 소타의 성능을 거둔 논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해당하는 논문에서 그래프 풀링 레이어가 실제로 잘 워킹하는지를 보면, 그냥 단순히 풀링 과정을 거치지 않는 그 U자형에서 스키 커넥션만을 수행한 모델과 그래프 풀링과 언풀링을 사용한 모델을 서로 비교해 보면, 실제로 풀링 과정을 가지는 이 해당하는 경우가 더 좋은 예측 성능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트릭 제가 소개시켜드린 세컨드 파워와 웨이트 어드센스 매트릭스의 일종의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을
한 경우에는 하지 않은 경우보다 한 약 1% 정도 그 성능의 향상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코더의 레이어 뎁스를 저희가 업샘플링, GCN 연산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레이어하지하게 뎁스를 쌓아갈 수 있는데, 해당하는 뎁스를 무한히 깊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특정 일정 차원에 갈수록 해당하는 성능이 향상되다가 일정 수준의 뎁스가 깊어진 이상으로는 이 성능이 다시 하락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고, 실제로 데이터셋마다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프 유닛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논문에서는 이미지는 일종의 로컬리티가 잘 정의된 그래프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단에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은 결국에 픽셀 단위의 클래스를 예측하는 문제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그래프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노드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혹은 리그레션을 진행하는 값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실제 이미지 분야에서 활용되는 이런 풀링 연산 같은 것을 실제 그래프 관점에서도 잘 적용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모티베이션에서 이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기존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의 유닛의 프레임워크를 실제 그래프 레벨에서 가져와서 이 컨트랙팅 패스와 익스펜딩 패스를 이 그래프 CNN 구조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실제로 그래프 유닛에서는 어느 일정 프로젝션 벡터 P를 통해서 주요 노드를 선택하는 과정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선택된 주요 노드를 통해서 새로운 서브 그래프를 구성함으로 인해서 그래프 단에서의 풀링 레이어의 연산을 대체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프 언플링을 통해서 기존 이미지에서의 업샘플링을 대체한다 하여 기존의 유닛 구조를 실제로 그래프 단에서 GCN으로 재해석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논문은 셀프 어텐션 그래프 풀링이란 논문으로, 앞서서 소개드린 그래프 유닛과 매우 흡사하지만 이 서브 풀링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해당하는 논문이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하는 논문의 모티베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서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그래프 풀링 방법론들은 그래프로부터 어떤 하이어러키컬한 리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하여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고 있는데, 앞서 소개드린 유넷과 같이 최근 GCN에서는 CNN의 풀링 레이어를 어떻게 적용해볼까, 혹은 그 풀링 레이어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레이어를 계속해서 연구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CNN 구조에서 풀링 레이어는 결국 리프레젠테이션의 사이즈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실제로 이는 학습 파라미터의 수를 감소시켜 일종의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링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본다면, 그래프 관점에서 글로벌 풀링 메소드 혹은 하이러키컬 풀링 메소드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글로벌 풀링은 모든 노드의 리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발생하는 모든 노드들의 리프레젠테이션으로부터 다음 레이어의 피처 맵을 추출하는 과정을 글로벌 풀링 메소드라고 생각해 본다면, 인전 매트릭스 혹은 피처 정보를 통해서 어느 즉각적인 그래프 정보만을 다음 레이어에 전달하는 걸 하이러키컬한 풀링 메소드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논문 셀프 어텐션 그래프 풀링이라는 논문에서는 어떤 일종의 어텐션 마스크를 통해서 특정 탑 K개의 노드를 선택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앞서서 소개시켜드린 유닛과 달리 어떤 일정 풀링 레이쇼의 만큼 특정 탑 K를 선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그림에서 계속 어떤 그래프 단위에서 그래프 컨볼루션 연산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풀링 과정을 대체하는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데, 특정 노드들과 연결된 어떤 특정 탑 K의 노드들을 선택하는 과정을 갖게 되고, 그에 따른 어텐션 마스크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스크를 통해서 기존 피처 맥과 마스킹하는 과정을 가져가게 되고, 다음 레벨의 피처를 가져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셀프 어텐션 스코어는 기존에 아는
어, 우리가 아는 그런 웨이트로서의 셀프 어텐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런 어텐션에 통해서 실제 탑 K개의 만큼 인덱스를 뽑고 이후의 과정은 기존 유넷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에 하는 과정에 따라서 크게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발생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냥 단순히 베이스 셀프 어텐션 풀링 레이어에서는 GNN 연산을 하고 시그모이드 연산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Z 스코어를 통해서 어텐션을 하는 과정을 베이스 셀프 어텐션 그래프 풀링이라고 본다면, 얘를 A 플러스 A 스퀘어 값, 그러니까 세컨드 파워까지의 인전 매트릭스를 함께 반영해서 멀티 옵 커넥티드 노드들을 통해서 시그모이드 값을 태우고 이에 대응되는 셀프 어텐션 마스크를 통해 표현하는 방법을 두 번째 베리에이션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GNN 연산을 여러 개 레이어 와이즈 한 이후에 셀프 어텐션을 하는 방법론도 있을 수 있겠고, 세 번째로는 멀티플한 헤드를 통해서 셀프 어텐션 스코어를 산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해당하는 논문에서는 이 셀프 어텐션을 스코어를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세팅을 통해서 실험을 해보았고, 그 결과는 뒷부분에서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플링 메소드와 하이어키컬 플링 메소드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해봤는데요. 글로벌 플링 메소드는 결국 그래프 컨볼루션 연산에서 이러한 스키 커넥션을 통한 컨케이트네이트를 하게 되는데, 이 하이어키컬한 경우에는 그래프 풀링하는 과정을 가지고 다시 리드아웃하는 과정, 또 그래프 컨볼루션 연산을 하고 풀링하는 과정을 통해서 리드아웃하는 과정. 그래서 이러한 하이어키컬한 구조를 가져가는 풀링 메소드들도 실험 세팅으로서 진행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실험 세팅은 해당하는 논문이 그래프 와이즈한 태스크를 통해서, 첫 번째로는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프로틴 혹은 분자식 관련 그래프들을 기반으로 클래시피케이션한 태스크를 진행했고, 모두 다 바이너리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퍼포먼스를 보면 기존 앞서서 소개됐던 기존 연구 대비 4% 혹은 3%, 1% 이렇게 기존 연구 대비 모두 다 좋은 성능을 거둔 것을 해당하는 논문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그 그래프 유넷에서의 그 결과값과 많이 차이가 있는데, 이는 실제로 그 해당하는 저자들이 재현해서 한 실험 결과와 해당하는 그래프 유넷의 결과가 서로 상이한 것을 따라서 해당하는 연구 그 그 성능 지표는 그렇게 크게 한쪽으로 맹신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빌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해당하는 어텐션 마스크를 어떻게 활용할 때 가장 좋은 성능이 나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기본 베이스 되는 부분부터 다음과 같이 베이스, 멀티 요 커넥트, 스태킹을 한 과정, 에버리지 멀티 어텐션, 이런 다양한 세팅 값 중에서 오큐멘테이션을 주행하면서도 네, 어규멘테이션을 수행하면서 이 풀링하는 과정을 하이어키한 거주를 가져갔을 때 D&D 데이터셋에서는 가장 좋은 성능을 거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이 파라미터의 수를 보시면 기존 소타 성능을 가지고 있는 디프 풀링 대비 이 기존 SH 풀링 혹은 앞서서 말한 G 유넷의 그 파라미터 수가 현저히 작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풀링의 역할인 파라미터의 수가 노드 수가 증가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래프의 사이즈가 확장이 되더라도 일정 수준의 파라미터 수를 유지하게 되고, GCN에서의 풀링 레이어의 역할을 리프레젠테이션 사이즈를 축소하는 역할을 충분히 잘 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앞서서 소개한
그래프 유넷과 동일하게 이 셀프 어텐션 그래프 풀링 논문에서는 하이러키컬한 그래프 풀링 레이어를 구조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 셀프 어텐션 기반의 풀링 레이어를 통해서 어떤 풀링 레이시오만큼의 특정 탑 K개의 노드 수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 레벨에서의 그래프를 구성하고 이 풀링하는 과정을 거치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그래프 풀링 담론으로인 딥풀과 비교하여도 효율적인 풀링 레이어 구조를 가져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래프 사이즈가 커지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습 파라미터의 수를 계속해서 유지해서 학습의 연산량의 효율성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층에서 하이러키컬한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을 모두 결합하는 형태가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로우 레벨의 피처로부터 하이 레벨의 피처를 모두 반영한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 하고 논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어텐션 마스크는 좀 더 다양한 GCN 구조에서도 단순히 풀링 구조만을 달리해서 활용하는 성이 가능한 장점을 가져가게 되고,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우리가 특정하는 도메인 혹은 그래프에 따라서 우리가 참조해야 될 탑 K 혹은 다음 레벨의 풀링을 위한 특정 개수 탑 K는 이 달리하면서 실험적으로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